안녕하세요. 2019년 정기기사 2회 회로인호에 대한 관련도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1번 평행3상 3선식 회로의 부하는 y결선이고 선관전압이 173.2 각도 0도일 때 선전류는 20각도 마이너스 120A였다. y결선된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는 약 몇 옴인가? 자, 임피던스 구하라는데 전류와 전압 나왔네요. 그래서 옴의 법칙.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이다 구하시면 되는데, 자, 한 상의 상 임피던스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전압도 상, 전류도 상, 전압도 상, 전압, 상, 전류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에 대한 값을 구해봤더니 지금 나와 있는 건 선관전압 선전류예요. 그럼 이 선에 대한 값을 상으로 바꿔주는데, 자, 결선 보세요. 결선이 무슨 결선? y결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y결선에서는 자, 일단 전류 먼저 보면요. 자, 상전류를 바꿔야 되는데, 자, 선전류 나왔는데 선전류는 상전류 어떤 관계냐면 y결선에서는 같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선전류가 20각도 마이너스 120일 때 상전류도 똑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각도 마이너스 120도가 상전류에 대한 값을 갖고요. 자, 근데 전압은 크기도 다르고 위상도 달라요. 그래서 선관전압이 173.2 각도 0도일 때 상전류의 크기는, 자, 일단 앞에 크기는 173.2보다 루트 3배 작은 값을 갖게 되고요. 루트 3만큼 작은 값을 갖게 되고요. 자, 그 다음 각도는 선은 0이었죠.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선전류가 30도 빠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상전압은 선전압보다 어떻게 되냐면 30도 늦은 위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요 값보다 30도 늦은 위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전류는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자, 전압은 크기는 루트 3으로 나누시고, 그 다음 각도는 30도 늦은 위상을 갖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30 해주시고요. 자, 요게 약 대략적으로 얼마나 하면 10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앞에 크기는 100을 루트 2로 나눈 값이니까 5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각도는 마이너스 30, 위에서 마이너스 120 아래 걸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니까 90도에 대한 이상을 갖게 되네요. 그래서 1번에 5 각도 90도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된다. 자, 2번. 그림과 같은 RC 저역 통과 필터 회로에 단위 임펄스를 입력을 가했을 때 응답을 구하라. 자, 응답이라는 건 출력이고요. 자, 출력이라는 거는 전달함수에다가 이렇게 쓰니까 좀 그러네요. 자, 출력은 라플라스 변환된 출력은 라플라스 변환된 전달함수에다가, 자, 여기서 입력은 델타로 나왔네요. 자, 라플라스 변환된 값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일단 델타 t라고 썼어요. 그래서 임펄스 응답이란 게 뭐냐면 델타 t 단위 충격 함수입니다. 그럼 단위 충격 함수를 라플라스 변하면 1이에요. 그러면 이때 전달 함수와 라플라스 변환된 출력이 같은 값을 갖게 되네요. 자, 그러면 어차피 1이었고 입력은 1이었고요. 자, 그럼 이 전달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해 줄 때, 자, 지금 회로에 있는 그림에 있는 걸 일단은 전달 함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그림에 있는 거를, 자, 전달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저항은 그대로 쓰지만 R은 R로 표현하고요. L은 SL. 근데 C가 나왔기 때문에 SC분의 1로 바꿔준 상태에서 전달 함수를 구해줍니다. 자, 그럼 밑에는 소자 몽땅 넣어주시면 되고 위는 출력과 병렬 소자 넣어주시면, 자, 입력 측에서 바라봤을 때 R과 C는 직렬 상태죠. R 플러스 S C분의 1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위는 출력 측에서 바라봤을 때 출력과 병렬 소자가 C네요. C는 SC분의 1로 바꿨죠. SC분의 1로 바꿔주시면 이게 전달함수가 되고, 그럼 이것도 똑같이 출력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럼 일단 이걸 라플라스 변환한 값인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분자 분모의 SC를 곱하면 RSC 플러스 1분의 1이 되네요. 자, 근데 이거는 라플라스 변환된 출력이죠. 근데 지금 구하는 거는 HT, 시간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영라플라스 변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R, SC 플러스 1분의 1을, 자, 영라플러스 변화하기 위해서, 자, 이 S에 RC가 곱해진 거를 좀 없애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RC를 서로 없애주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RC로 나눠줍니다. 자, 분자 분모를 RC로 나눠주면, 자, RC는 앞에 없어져서 S 플러스 RC분의 1, RC분의 1이 되고요. 자, 이 RC분의 1, 분자에 있는 거는 앞으로 뽑아주시면 RC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곱하기죠?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 RC분의 1의 1이 되네요. 자, 그럼 영라플러스 변화할 때, 자, 이 값을 영라플러스 변화하면요. RC분의 1은 상수기 때문에 그대로 넘겨주시고, 자, 그 다음 S를 갖더니 1차고, 뒤에 RC분의 1이라는 상수값이 붙었죠. 그럼 이거 영라플러스 변화하면 지수함수가 됩니다. 지수함수가 되고, 이 위에 들어간 값은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상수값 RC분의 1 T가 되게 된다. 그래서 문제 2번에 2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썼는데 원래는 요 식에서 말이죠. 전달함수라는 거는 라플라스 변환된 입력분의 라플라스 변환된 출력이기 때문에 출력은 전달함수와 입력의 곱이다. 그래서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2번에 2번이 나옵니다. 자, 문제 3번. 이전력계법으로 평형 3상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한쪽의 지시가 500, 다른 쪽의 지시가 1500이었다면 P상 전력은 약 몇 볼트 암페어인가? 자, P상 전력 구하는 문제고요. 우리가 이 전력계법에서 P상 전력을 구하라 하면요. 이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의 곱으로 구합니다. 여기서 P1은 그냥 500, P2는 1500 넣고 대입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거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645.75 볼트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3번에 2645 3번이 된다. 그래서 이전력계법에서 P상전력 구하는 법이고요. 자, 문제 4번. 회로의 4단자 정수 A, B, C, D의 값은 어떻게 되냐? 자, 4단자 정수 구하는 문제고, 자, 회로를 좀 그릴게요. 자, 4단자 정수 A, B, C, D를 구하라 하면요. 자, A 정수는요, 1 플러스 오른손으로 치고 올라간 값 두 개를 분수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1 플러스 오른손 치고 올라가니까 ZB분의 ZA가 걸리네요. ZB분의 ZA가. 자, A 정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 D 정수는요, 반대예요. 1 플러스 왼손으로 치고 올라간 값 두 개를 분수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ZC분의 ZA. 자, 대부분 문제를 여기까지 하시면 문제를 풀려요. 답이 문제 4번에 4번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했는데도 안 나왔다. 그러면 자, 이 형태를 보시면 파이 형태로 임피던스가 달려있죠. 이거는 파이형이라고 합니다. 이 파이형 같은 경우는 비정수까지만 구해보세요. 그래서 비정수에 대한 값은 선로에 있는 값, 하늘에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ZA가 되고요. 자, 이 형태 같은 경우, 자, 지금 C정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C정수가 두 개죠. 땅에 꽂히니까. 자, 그럼 이 C정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모양을 뭘로 바꿔냐면 Y격선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일 때, 자, 이런 Y격선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 있던 거를 하나로 바꿔주는데요. 자, 이때 바꿔줄 때 어떻게 주냐면요. 자, 이 C정수에 대한 값을, 자, 델타 결선을 Y격선으로 바꿔라 하면요. 일단 분모에 대한 값은 이 세 개 값을 다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ZA 더하기 ZB 더하기 ZC 다 더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요 하나로 바꾸기 위해서 할 때 요 분자에 들어간 값은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 구하려고 하는 부분과 관계 있는 거 두 개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다 더해 주시고, 자, 위에는 관계 있는 거 두 개가, 자, 양쪽에 있는 거였죠. ZB와
ZC를 곱한 값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델타 결선을 Y 결선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지금 아마 책을 보시면 4번이 C정수가 이게 아니죠. 어떻게 나왔죠? 이거의 역수 나왔죠. 그 이유는 이 C정수란 거는 어드민턴스 차원의 정수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바꾼 건 옴이죠. 옴이기 때문에 어드민턴스란 건 임피던스 역수이기 때문에 이 바꾼 값을 다시 역수 취해 주셔야 됩니다. 예,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이 파이언 같은 경우는 C정수를 구하지 않아도 예, 문제는 풀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 4번에 4번이 되고요. 자, 이 파이언 말고 T형이 있어요. 자, T형 같은 경우는 비정수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비정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델타 결선을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T형 같은 경우 구할 때는요, 비정수를 구하지 않아도 거의 문제는 풀리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 4번 구할 때 A, D. 어떤 사상자 정수든 마찬가지입니다. A정수, D정수 구하시고, 예, B정수와 C정수 중에 구하기 쉬운 거 하나 정도만 더 구해 주셔도 예, 문제는 다 풀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 4번에 4번이 된다. 자, 문제 5번. 길이에 따라 비례하는 저항값을 가진 어떤 전열선에 자, 이 제로의 전압을 인가하면 P 제로의 전력이 소비된다. 이 전열선을 잘라 원래 길이의 3분의 2로 만들고 2의 전압을 가한다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전압과 전열선 그리고 저항선이라고 했죠. 저항가.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전력이란 값은 예, 여러 개의 식이 있지만 자, 전압과 저항에 대한 관계식을 보면요. 전력은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이라는 식을 좀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봅니다. 자, 처음에 번째 전력과 전압의 관계를 보시면 전력과 전압은 제곱의 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전력에다가 이 전압의 퍼센트만 제곱으로 곱해주시면 되고, 자, 하나 더 볼게. 저항이죠. 자, 저항이란 거는 고유저항, 단면적과 반비례, 길이와 비례의 관계에 있는데, 자, 길이와 저항의 관계를 보시면 저항과 길이가 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전력은 저항과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 다음, 그러니까 길이와 저항이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저항이라고 했네요. 저항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항과 비례 관계인 길이와도 어떤 관계에 있다? 길이와도 반비례 관계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자, 첫 번째, 자, 전력, 처음 전력은 얼마가 있죠? 처음 전력이 P0였죠. 자, 이 전력에다가요, 자, 전압의 관계를 보면 이 제로를 가했다가 나중에 2를 가했죠. 그러면 이 전압의 퍼센트를 넣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분의 나중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전압 2 제로분의 나중 전압 2 넣어주시면 되고, 이 값을 제곱으로 예,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것만 변한 게 아니고 길이로 변화했네요. 근데 길이와는 어떤 관계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 반대로 넣어주셔야 되고, 예, 처음 길이를 1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이보다 얼마나 작아졌죠? 3분의 2로 작아졌다. 이렇게 반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P는 예, 소비 전력 P는 어떻게 되냐? 어차피 이거 역수 들어가겠네요. 2분의 3 2 제로분의 2의 전체의 제곱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거 찾으니까 여기 P 제로까지 붙여야죠. 그래서 찾으니까 2번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전력은 전압과 제곱의 비례 관계에 있다 하고, 전력은 저항과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길이와도 어떤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풀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문제 5번에 2번이 나온다. 자, 문제 6번. EJ 오메가 T의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되냐? 자, 지수함수 라플라스 변화이네요. 자, 지수함수를 일단은 여기에 S 붙여주시고, 자, J 오메가는 상수값을 나타내죠. 그래서 J 오메가를 써주는데, J 오메가는 1 써주는데, 요때 이 들어가는 부호는 원래 여기 들어갔던 부호와 반대입니다. 지금 없죠? 없다는 건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와 반대인 마이너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6번에 1번이 된다.
그래서 그냥 지수함수 라플라스 변환해 주시면 되고요. 자, 7번 1km당 인덕턴스가 25mH, 정정 용량이 0.005 마이크로페롯의 선로가 있다. 무손실 선로라고 가정한 경우 진행파의 위상 속도, 전파 속도는 약 몇 km/s인가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그럼 7번. 자, 전파 속도, 위상 속도를 구하는 문제고요. 자, 인덕턴스와 정정 용량이 나왔기 때문에 전파 속도는 루트 LC분의 1로 구해주시면 되세요. 뭐 그냥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인덕턴스 25mm니까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 정정 용량은 0.005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넣고 대입해 주시면 89,442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거는 미터 퍼 세크예요. 근데 킬로미터 퍼 세크로 바꿔라. 잘못 걸 수 있겠네요. 자, 이 단위도 지금 보시면 1km당 나왔기 때문에 이 L과 C도 다 km당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킬로미터 퍼 세크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이 값 자체가 킬로미터 퍼 세크고요. 자, 그럼 이거를 자 10의 몇 승으로 구하려고 봤더니 이거와 비슷한 게 8.95 94나 95가 거의 비슷하죠. 94 곱하기 10의 4승이 있네요. 그래서 문제 7번에 1번이 된다. 킬로미터당이라고 안 나왔으면 이거 바꿔줘야 되는데 이 인덕턴스와 정정 용량이 다 킬로미터당 나왔으니까 요 값이 다 그냥 킬로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돼서요. 7번에 1번이 된다. 자, 8번. 그림과 같은 순저항회로에서 대칭 3상 전압을 가할 때 각 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려면 아래 값은 몇 ohm이 돼야 되느냐? 자, 먼저 8번 그림을 좀 그릴게요. 자,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을 때, 자, 아래값. 근데 각선에 흐르는 전류가 다 같죠? 그 다음 전압도 같죠? 그럼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인데, 자,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도 일정하면, 저항도 어떻게? 다 같은 전류. 저항값. 등가 저항이 바꿨을 때, 저항도 다 어떤 저항이다? 같은 저항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봤더니 40, 40, 120 다르죠? 그럼 이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꿨을 때 Y 결선에 대한 전류와 각각에 대한 전류가 다 같아지려면 저항값도 다 같은 대칭 3상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이거를 안에 있는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꿔주면요. 자,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각 쌍에 대한 흐르는 전류가 다 같아지려면 여기의 저항값, 여기 저항값, 여기 저항값이 다 같은 값으로 변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로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를 RA, 여기를 RB, 자, 여기를 RC라고 했을 때 자, RA는요. 자, 밑에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에서 Y로 바꿀 때 밑에는 원래 Y계수에 있던 값들을 다 더해줘요. 그래서 40 더하기 40 더하기 120이 되고요. 자, RB와 RC도 똑같습니다. 원래 델타 결선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해주면 다 분자값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위에 들어간 값은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분과 관계 있는 거 있죠. 양쪽에 있는 값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RA를 구하려면 양쪽에 있던 게 40, 40이죠. 그래서 40 곱하기 40을 넣어주시면 이게 RA에 대한 값이 나오고요. 얼마 나오냐? 8옴 나옵니다. 그러면 RB를 구하라 하면 자, 분모는 40 더하기 40 더하기 120 원래 있던 값을 다 더해주시면 되고 자, RB를 구하기 위해서는 B와 관계되는 게 40과 120죠. 그래서 40과 120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때 값이 얼마냐면 24옴이 나옵니다. 근데 RB를 구하나 RC도 40과 120이 들어가죠. 그래서 RC도 구하면 똑같이 24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 24옴, 여기 24옴, 그 다음에 여기 8이고,
자, 그럼 24, 여기 24는 같으니까 요 두 개 더한 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 네, 똑같이 24가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4가 나오기 위해서는 24에서 8 빼면 되겠네요. 16, 5이 된다. 그래서 문제 8번에 3번이 된다. 그래서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꿔서 같은 정한값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9번. 자, 전류가 30 sin 오메가 t 플러스 40 sin 3 오메가 t 플러스 45도의 시력값을 구하라. 자, 지금 보니까 sin 오메가 t, sin 3 오메가 t, 기본파, 상고두파의 합으로 이루어진 비정연파고, 비정연파의 시력값은 루트화에서 각각의 시력값을 제곱으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시력값을 구하라. 루트 안에서. 자, 근데 30, 40 최대값이 루트 2로 나누기가 힘들죠. 그래서 30의 제곱 플러스 40의 제곱을 최대값을 제곱으로 더해주신 다음 한 번에 2로 나누셔도 돼요. 원래는 루트 30을 시력값을 바꾸기 위해서 루트 2 나눠주고 40을 시력값을 바꾸기 위해서 루트 2인데 이 값이 제곱이 들어가죠. 그럼 루트 2분의 1 제곱은, 그러니까 루트 2의 제곱은 2니까 최대값을 그대로 그냥 제곱을 더한 다음 2로 나누셔도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구하시면 25 루트 2 암페어가 된다. 그래서 문제 9번에 2번. 자, 문제 10번. 어떤 콘덴서를 300V로 충전하는데 9줄의 에너지가 필요하였다. 이 콘덴서의 정동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자, 에너지를 봤더니 충전하는 에너지라는 이름이 나왔네요. 자, 그럼 충전, 저장,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으로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콘덴서 정적 용량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이 식을 C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자, 오메가 C에다가 2분의 1 넘어가서 곱하기 2로 바뀌고, V 제곱 곱했으니까 넘어가서는 나누기로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2 곱하기 에너지는 9주니까 9 곱해주고, 자, 그 다음 전압은 300V죠. 300의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구해주시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단위는 페롯이 나오는데, 자, 마이크로 페롯으로 바꿔라 했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을 바꾸면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아직까지는 페럿이고. 자, 10의 6승은,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니까 안에 단위에 넣어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200 곱하기, 200 마이크로 페럿이 된다. 그래서 10번에 2번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 거칠 필요는 없긴 했어요. 가장 앞자리가 얼마였죠? 2였죠? 그래서 2 나온 게 200밖에 없네요. 그래서 문제 10번에 2번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9년 2회 정기기사 회로 이론에 대한 관련도 문제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